미국을 강타한 최악의 폭설 속에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진돗개가 있다고 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와이오밍 주 셰리던 카운티의 비콘 산맥 기슭에서 3대째 양 농장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 가족은 1940년대부터 이곳에서 양들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도와 양들을 돌보며 자랐고 지금은 대를 이어 2,000마리가 넘는 양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와이오밍을 강타한 세기적인 폭설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이 지역 기상 관측 이래 최저 기온인 영하 43도를 기록했고 비콘 산맥에서 불어오는 시속 80km의 강풍이 고개를 몰아쳤죠. 국립기상청에서는 죽음의 한파라며 외출 자제 경보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가야만 했습니다. 초임이었던 어미 양 20마리가 바깥 축사에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진통이 시작됐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와이오밍의 혹한에서는 양들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새끼들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보온 장비와 비상약품을 챙겨 폭설을 뚫고 나갔습니다. 시야는 불과 1m 앞도 잘 보이지 않았고 비콘 산맥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듯 스쳐 지나가자 제 얼굴은 붉게 변하면서 쓰라리기까지 했습니다. 축사까지는 보통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그날은 30분이 지나도록 축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눈더미가 무너지면서 저는 6m 깊이의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낙하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고 왼쪽 팔도 심하게 다쳤죠. 휴대폰은 이미 추위로 작동을 멈춘 상태였고 폭설로 인해 통신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오밍의 혹한에 익숙한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졌고 점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커다란 하얀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죽음의 신이 나를 데리러 온 걸까? 하고 체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눈을 겨우 떠보니 커다란 하얀 개가 제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 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바라보며 자신의 몸으로 제 체온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그 개는 갑자기 제 장갑 한 짝을 물더니 저를 향해 짧게 한번 짖었어요. 그리고는 폭설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셰리던 종합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나중에 산악구조대원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한 마리의 하얀 개가 제 장갑을 물고 15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셰리던 카운티 산악구조대 기지까지 왔다고 합니다. 영하 43도의 폭설 속에서 비콘 산맥의 강풍을 뚫고 말이죠. 구조대원들은 처음에는 이 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계속해서 문을 긁고 대원들의 옷자락을 물어당기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결국 한 대원이 스노우모빌을 타고 찰리를 따라 나섰고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제가 10분만 늦게 발견됐어도 동상으로 손발을 잃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체온은 이미 29도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심장도 매우 약하게 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상한 건 발견 당시 제 주변의 눈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구조대의 CCTV를 확인해 보니 찰리는 구조대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기 전에 앞발로 제 주변의 눈을 열심히 파내고 있었더군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였을 거라고 수의사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찰리가 구조 과정에서 자신의 발바닥이 찢어지고 동상에 걸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에게서 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내내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도 인간이 아닌 한 마리의 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처음 보는 저를 구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찰리는 아직 정식 구조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셰리던 카운티 산악구조대에서 훈련을 받고는 있었지만 아직 초급 단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찰리는 베테랑 구조견도 해내기 힘든 일을 해냈던 거죠.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찰리는 매일같이 산악구조대 직원들과 함께 저를 면회왔어요.
그때마다 제 침대 옆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지켜보곤 했죠. 의사 선생님은 저의 체온과 혈압이 찰리가 옆에 있을 때 더 안정적이라며 신기해하셨습니다. 태어나던 날 산악구조대 관계자에게 찰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찰리는 6개월 전 비콘 산맥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목줄도 인식칩도 없었지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와이오밍 전역에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주인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찰리가 구조대에 있는 동안 보여준 행동이었다고 해요. 다른 개들과 달리 항상 침착하고 영리했고, 특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꼭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치 천사 같은 존재였다고 구조대원들은 회상했습니다. 운명적으로 제 곁으로 오게 된 찰리를 구조대에서 처음 데리고 나올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자신이 제 곁으로 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제 옆으로 다가왔거든요. 구조대원들도 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가는 건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이 새로운 감동이었죠. 찰리는 제가 다친 다리 때문에 불편해할 때마다 제 지팡이를 물어다 주었고, 와이오밍의 추운 밤에 통증으로 잠들지 못할 때면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퇴원 후 처음 농장에 도착했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찰리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임무 현장이라는 듯이 농장 전체를 둘러보더니 곧장 양들이 있는 축사로 향했어요. 다른 개들은 낯선 환경에서 보통 불안해하거나 흥분하기 마련인데 찰리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더군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구조되지 못했다면 위험했을 그 20마리의 양들을 찰리가 특별히 더 신경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양들을 각별히 보살피는 모습을 보였죠. 폭설이 내린 날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새끼 양들도 무사히 태어났고, 찰리는 그 새끼 양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그날의 구조 경험을 잊지 않은 듯 했습니다. 폭설이 올 때마다 더욱 긴장하며 농장을 살피곤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기상이 나빠질 때면 반드시 제 방에 와서 상태를 확인한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제가 늦은 밤 양들을 확인하러 나가려는데 찰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10분 뒤 갑자기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죠. 찰리는 이미 기상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찰리의 이런 특별한 능력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양들의 상태도 남들보다 먼저 알아챘고 위험한 상황도 정확하게 예측했죠. 한 번은 깊은 밤중에 갑자기 저를 깨웠는데 따라가 보니 축사 전기 배선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오밍의 거친 겨울 날씨로 인한 합선이었는데 찰리가 없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폭설이 올 때마다 찰리가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모든 양들의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위험해 보이는 곳은 수시로 순찰했죠. 와이오밍의 겨울은 때로는 목숨을 위협할 만큼 혹독하지만 찰리는 그 어떤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찰리가 진돗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하얀 개라고만 생각했는데 셰리던 수의가 병원에서 일하는 한국계 수의사인 김 박사가 찰리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진돗개예요. 그것도 아주 순수한 혈통을 가진 한국의 고유 품종 토종견이지요. 김 박사의 설명으로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자 국견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심이 특별히 강하고 뛰어난 지능을 가진 견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찰리의 특별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와이오밍의 혹한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구하러 온 것, 양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것. 이 모든 게 진돗개의 타고난 능력이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주인을 구하고 죽은 진돗개, 길을 잃은 노인을 찾아낸 진돗개 등.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찰리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으니까요. 수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찰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던 중 와이오밍 대학교의 동물행동학 연구팀이 우리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찰리가 저를 구조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특히 비콘 산맥의 극한 환경에서 보여준 판단력과 용기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진들은 한 달 동안 찰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특히 놀란 건 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깊은 도랑에 빠졌는데 찰리는 즉시 긴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연구진들은 찰리의 이런 도구 활용 능력은 매우 특별하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DNA 검사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찰리는 순수 혈통의 진돗개였고 현존하는 개들 중 늑대와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와이오밍의 야생 늑대들처럼 혹독한 자연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었죠. 연구진은 이런 유전적 특성이 찰리의 뛰어난 생존 능력과 판단력의 바탕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찰리의 체력은 경이로웠습니다. 연구진이 실시한 지구력 테스트에서 와이오밍의 겨울철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도 4시간 넘게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했죠. 이건 이 지역의 다른 어떤 목양견들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연구진의 관찰이 계속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찰리는 양떼의 상태를 파악할 때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체온, 걸음걸이, 심지어 양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양 한 마리를 찰리가 계속 주시하더니 다른 양들과 분리시키려 했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잘 몰랐지만 다음날 그 양은 와이오밍 지역의 양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의 초기 증상을 보였어요. 찰리는 이미 그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연구진은 이런 찰리의 능력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반도의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발달된 고도의 지능과 직관이 결합된 결과라는 거죠. 특히 진돗개의 뇌 구조를 분석한 결과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다른 견종들보다 훨씬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나사의 고산 환경연구팀도 찰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건 극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찰리를 데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 나사 연구진들이 준비한 실험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인 훈련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미로를 가져왔는데 이 미로는 실시간으로 구조가 변하는 장치였죠. 찰리는 미로가 변할 때마다 즉시 새로운 경로를 찾아냈고 심지어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는 왔던 길을 정확히 기억해 되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비콘 산맥의 복잡한 지형을 파악하는 찰리의 능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죠. 이런 찰리의 특별한 능력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또한 찰리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맹하기까지 했어요. 작년 봄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죠.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갈색 곰 한 마리가 나타나 양떼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저는 순간 당황하고 있었는데 저와는 달리 찰리는 망설임 없이 곰과 양떼 사이에 서서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곰과 맞섰습니다. 놀랍게도 찰리는 곰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결국 곰은 찰리의 용맹한 대응에 물러났고 그 후로 우리 농장 근처에는 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인 지난 가을 와이오밍 셰리던 카운티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왠지 찰리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새벽부터 뭔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갑자기 양들을 북쪽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찰리를 믿고 있었기에 즉시 다른 목장 직원들에게 연락해 양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확히 4시간 후 남쪽에서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이오밍의 건조한 바람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져왔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양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였어요. 산림 소방대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피할 수 있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셰리던 카운티의 다른 목장들도 찰리의 신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찰리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면 그들도 즉시 대비 태세에 들어갔죠. 마치 찰리가 이 지역의 자연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찰리가 보여주는 야생 동물들과의 교감이었습니다. 와이오밍의 넓은 대지에는 엘크, 영양, 사슴 등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우리 농장 근처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쪽으로 달려갔죠. 따라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끼 사슴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있었어요.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이었던 것 같았어요. 보통의 개라면 사냥 본능이 발동했을 테지만 찰리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사슴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찰리는 제가 덫을 풀어줄 때까지 사슴 곁을 지켰고, 풀려난 후에도 사슴이 안전하게 숲으로 돌아갈 때까지 에스코트했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배웅하듯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주변 야생 동물들이 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심지어 와이오밍의 상징인 회색 늑대들도 찰리가 있는 곳을 피하지 않았고, 더 놀라운 건 우리 양들을 공격하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와이오밍 대학의 연구진은 이것이 진돗개의 특별한 공감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죠. 찰리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능력은 진화의 산물이며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오며 발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찰리를 통해 알게 된 진돗개의 능력은 계속해서 과학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와이오밍주 방위군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진돗개의 특성이 산악 구조 작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사실 저는 처음에 찰리가 이렇게 특별한 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제 목숨을 구해준 너무나 고마운 은인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찰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와이오밍의 거친 자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돗개는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라는 것을요. 뛰어난 지능, 충성심, 용기. 이 모든 것을 갖춘 진정한 명견이죠. 특히 와이오밍처럼 자연이 험하고 날씨가 극단적인 곳에서는 더욱 그 가치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이자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진돗개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생 채널이라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 클릭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